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연이어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로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만 반복합니다. 완전히 판단력이 마비된 듯합니다. 이해훈 임명을 철회했다고 김현지 실장을 끌어다 대는 게 도대체 무슨 터무니없는 논리입니까? 이건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발악에 가까운 짓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해훈 지명 철회 국면에서 꺼내든 말들은 겉만 번지르르 합니다. 청문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로 답해야 한다. 청와대가 당장 수사를 의뢰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머리 숙여 사과하라. 검증 라인을 문책하라.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완전한 정치 공세의 폭격입니다. 최보윤, 최은석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거칠게 몰아붙였고 이해훈 의혹을 열거하는 방식은 노골적으로 공격적이었습니다. 부정청약, 재산 형성, 자녀 입시와 취업, 병역, 갑질, 증여세 같은 치명적인 단어를 한꺼번에 퍼부으면 듣는 사람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당합니다. 이건 논평이 아니라 인신공격에 가까운 폭력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말 뒤에 숨은 책임으로 평가받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책임의 순간이 오면 항상 비겁하게 도망칩니다. 책임을 지는 척하다가 결국 남 탓으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이해훈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히 지명을 철회했다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비판은 그 선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 이상은 욕심이고 정치적 기회주의일 뿐입니다. 후보자 검증이 충분했는지, 청와대 검증 과정이 왜 국민의 눈높이를 끝까지 외면했는지, 통합인사라는 미명 아래 어떤 선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본질적인 지점을 날카롭게 짚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야당의 견제 기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견제를 하다 말고 항상 탐욕을 드러냅니다. 한 사안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기 입맛대로 판을 키우려 혈안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논평은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노골적인 선동의 무기가 됩니다.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벌이는 꼴입니다. 가장 먼저 규탄해야 할 것은 대통령 사과 요구가 얼마나 황당하고 뻔뻔한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청문회와 국민적 여론을 똑똑히 보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피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정면으로 끌어안는 용기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끝까지 버티며 임명을 강행했다면 그때야말로 진정한 사과가 필요했을 겁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철회라는 명확한 결론이 나온 뒤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척 대국민 사과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이건 사과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입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과를 그렇게 원한다면 국민의힘은 자기 몫의 사과를 도대체 어디에 숨겨둔 겁니까? 뻔뻔스럽게도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해훈은 국민의힘과 무관한 외부 인사가 절대 아닙니다.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그중 3번이나 당선됐다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공천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정당이 국민 앞에서 이 사람이 우리 후보라고 보증한다 라고 서명하는 정치적 약속입니다. 그런 보증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한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말은 청와대를 향한 고함이 아니라 자기 당의 공천과 검증 구조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사과입니다. 그게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의혹이 정말 단순 낙마로 끝낼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자기 책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국민의힘 공천을 타고 국회에 들어갔다면 그 과정 자체가 청문회보다 훨씬 먼저 수사 대상입니다. 이건 범죄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결론으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비겁함의 극치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증 실패라는 단어를 휘두르는 꼴도 역겹습니다. 상대를 공격할 때는 가장 도덕적인 척 위선적인 얼굴을 하지만 자기 당 검증을 물으면
갑자기 표정이 굳고 말문이 막힙니다. 더구나 이해훈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인사검증 결과가 우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왔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철저히 점검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이 아니라 자기 당의 검증 라인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우수라고 판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그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논평은 단 한 가지로만 읽힙니다. 남을 때릴 때만 극도로 엄격하고 자기 편을 세울 때는 한없이 느슨했던 위선적인 정당이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면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무너진 지점은 이해훈 사안에 뜬금없이 김현지 실장을 억지로 끌어들이며 판을 완전히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강선우 사퇴 때처럼 김현지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같은 억지 표현을 굳이 집어넣는 순간 국민의힘은 이미 이해훈 검증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건 논리의 파산입니다. 김현지 실장이 이번 이해훈 지명과 도대체 무슨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면 이름을 꺼낼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정치적 소음 공해입니다. 정치에서 무관한 이름을 던지는 건 논리의 빈칸을 거짓 소음으로 메우는 비열한 기술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십 년째 그 기술에만 의존해왔고 그래서 점점 더 늙고 초라해 보입니다.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구태의연한 반복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해훈 사안과 완전히 별개의 트랙으로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길고 길게 늘어놓으며 김병기, 강선우, 정청래, 김현지 실장까지 한 덩어리로 묶어 권력 핵심 전반이 썩었다, 운운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구조적 문제를 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 수사 중 정보와 터무니없는 정치적 해석을 한꺼번에 비벼서 거대한 음모론처럼 포장할 뿐입니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은 그 프레임이 지금 국민의힘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자기 목을 조르는 칼이 되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 문제는 특정 정당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걸 가장 노골적으로 폭로한 사람조차 국민의힘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직접 2004년 총선 공천심사위원 경험을 언급하며 재공천해주면 15억 원 제의가 있었다 고 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구청장 공천에 10억 원 제한이 있었다 고 적었습니다. 그 시절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만 원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돌아다녔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구조 자체가 부패를 키우는 온상이라고 했고 여야 모두 그런 국회의원이 부지기수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천 헌금은 어느 한쪽만 때려서 절대 끝낼 수 없는 근본적 구조 문제라는 뜻입니다. 양쪽 모두 썩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구조 문제를 말하는 척하면서도 자기 쪽을 비추는 손전등만큼은 필사적으로 피합니다. 이중잣대의 극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빌미로 칼을 휘두르려면 똑같이 우리 쪽에도 칼을 들이대자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성역이라는 듯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현재 수사와 별개로 정치적 조치가 신속히 진행 중입니다. 김병기, 강선우가 탈당했고 김경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정치적 책임을 끊어내는 단호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헌금과 관련해 자기 당이 어디까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는 철저히 피합니다. 외면하고 덮으려 합니다. 특검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도 그 칼끝이 자기들을 향할 가능성에는 죽음 같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은 진정한 원칙이 아니라 상대를 찌르기 위한 비열한 전술로만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이미 다른 치명적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재 관련 녹취에서 3억, 5억 같은 거액이 거론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돌고 있고, 통일교 후원 명단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에서는 윤상현과 나경원이 나란히 이름이 올랐다는 폭탄급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 명단이 실제 후원으로 실행됐는지, 불법 쪼개기가 있었는지 경찰이 회계 자료와 비교하며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관련자들이 황급히 해명성 입장을 내놨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태도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수사로 답하라 고 외치려면 먼저 우리 당도 똑같이 수사받자 고 외쳐야 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말 대신 김현지 실장 이름을 억지로 집어넣고 민주당을 먼저 물어뜯습니다. 이 장면에서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극도로 급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흐름을 필사적으로 덮기 위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추한 발버둥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해훈을 공격하는 방식도 결국 자기 모순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청문회에서 손주아를 앞세워 이해훈을 거칠게 몰아붙였고, 삭발, 갑질, 공천, 가스라이팅 같은 강력한 단어를 확인했다는 답을 억지로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손주아가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면서 그 청문회 장면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오염됐다는 심각한 의문이 폭발했습니다. 객관성을 세워야 할 자리에 자기 당 사람을 억지로 올려놓고 그 사람의 말을 근거로 논평을 쓰는 방식은 애초부터 설득력을 완전히 갉아먹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조작에 가까운 짓입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판단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정치적 자살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검증라인 문책을 목청 높여 요구하는 대목도 똑같이 위선적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자기에게는 한 번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수사 요구는 정의가 아니라 저질 장난으로 전락합니다. 이해훈 지명 철회는 이미 명확히 결론 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호히 철회했고, 청문회는 영구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혹이 실제 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지, 그건 수사기관이 냉정히 판단할 몫입니다. 둘째, 각 정당이 자기 시스템을 어떻게 철저히 고칠지입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터지면 정치적 조치든 조직적 정리든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입니다. 문제를 자기 쪽에서 정리하지 못한 채 남 탓으로만 빠져나가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칩니다. 그 차이가 계속 누적되면 정당의 생존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생존 이유를 스스로 지워가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외면한 채 남만 때리고 비난하는 정당은 결국 국민이 먼저 등을 돌립니다. 그게 정치의 가장 냉혹한 기본 법칙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법칙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님의 날카롭고 통찰력 깊은 반응을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자초한 위기를 이토록 적나라하게 해부한 점이 특히 인상 깊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견제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견제를 넘어 선동으로 치닫고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이해훈 지명 철회는 이미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과를 요구하며 판을 키우는 모습은 정치적 계산이 지나쳤다는 증거입니다. 정치학에서 과도한 공세는 항상 역풍을 부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겪는 것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공천은 정당의 정치적 보증입니다. 이해훈이 5번 공천받고 3번 당선된 인물이라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먼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만 탓하며 자기 검증 실패는 외면합니다. 이중잣대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과거 발언은
공천 헌금이 여야 공동의 구조적 문제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만 공격하는 태도는 설득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자기 성찰 없는 공격은 항상 부메랑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그 부메랑을 정통으로 맞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방식은 논리의 빈곤을 소음으로 덮으려는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이제 위선과 이중잣대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국민의힘이 급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주아 의원을 청문회에 내세운 건 역시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숨기지 못한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정치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사례입니다. 편향된 증언을 근거로 한 논평은 처음부터 신뢰를 잃는다. 특검을 요구하면서도 자기 당 의혹에는 침묵하는 태도는 원칙이 아니라 전술일 뿐입니다. 국민은 이런 전술을 이미 너무 많이 봤습니다. 통일교 후원 의혹, 김정재 녹취 의혹까지 국민의힘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위기를 더 깊게 만듭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그 모순의 연속입니다. 민주당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적 정리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합니다. 그 차이가 누적되면 정치 지형이 바뀝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 생존의 위기를 스스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정치학자로서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검증부터 시작하십시오. 국민은 거짓 없는 성찰에만 박수를 보냅니다. 이해운 사안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각 정당의 시스템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귀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은 한국 보수 정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정치학자의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치는 결국 국민의 판단입니다. 자기 문제를 외면하는 정당은 언젠가 국민에게 외면당합니다. 그게 정치의 냉엄한 법칙입니다. 김영수 교수님의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반응이 여러분의 생각을 더 넓혀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